또다시 마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참 일주일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날도 좋아지고, 이제 슬슬 더워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마 관전하기는 참 좋은 날씨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경마장은 좀 엉망이죠. 편성도 어려울 뿐더러, 좀 이변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월 달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배당은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어요.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주로 상태나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가끔가다 좀 이변이 일어나고, 인기마들이 생각보다 좀 선전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기도 그렇고, 막상 현장에서 베팅을 하는 경마 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이 흐름이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수들을 잘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마가 이 막필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막 많이 나고 뭐 이러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수의 능력 차이에 의해서 좀 승부가 갈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주로도 좀 문제입니다. 특히나 부산 경마가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금요일날 펼쳐지는 부산 경마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좀 출전 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단촐한 편성이 좀 많은 가운데 부진마들이 좀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 있는 능력마들이 좀 손쉬운 승부가 가능한 그런 편성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저배당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또 요즘은 저배당 베팅하기가 상당히 무섭죠. 그리고 좀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특별한 승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간파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어쨌든 좀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편성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점을 좀 유념하시고요. 자, 그러면 1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 1200m 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3세 암말 루키2의 경주고요. 별점 A형입니다. 전체 9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이 편성은 지금 보면 2강 3중 구도입니다. 자, 이 강은 2번마 서부특급, 3번마 골드스위트, 3중은 4번마 정근로, 5번마 판타스틱 여걸, 8번마 원더풀 큐티입니다. 여기에 지금 10마들이 나오고 있는데 7번마 그레이 룰즈라든가 9번마 라이드킨, 그리고 1번마 원더풀 강자 등이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데, 이 중에서 좀 가망성을 보이고 있는 말은 이제 9번마 라이드킨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경주 편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전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인기마들이 선전할 구도냐, 인기마를 깰 수 있는 복병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 경주는요 3번마 골드 스위트가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주 순발력 좋은 말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신마들이기 때문에 어떤 질주 습성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뛰어본 모습이라든가 주행심사의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은 3번마 골드 스위트 정도가 될 거고요. 바로 이 뒤를 붙여서 2번마 서부특급이라든가 5번마 판타스틱 여걸, 그리고 4번마 정든로 등이 이제 선입권 전개,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마 원더풀 큐티가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전개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2번하고 3번의 조합이 가장 최저 배당이 될 가망이 높고요. 가장 인기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일단 2번마 서부특급. 어쨌든 리딩 자키죠.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혈통적 기대치를 갖고 있죠. 직전 경주 기록은 상당히 좋습니다. 1분 14초 7, 데뷔전에서 14초 7을 뛰었기 때문에 기록은 상당히 좋은데, 주로 자체가 좀 불량 주로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날 전체적으로 경주 기록은 상당히 빨랐습니다.
스타트가 좀 안 됐죠. 스타트가 좀 안 됐지만 마지막 끝걸음은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편성 자체는 조금은 센 편성이었습니다. 자, 3번마 골드 스위트가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페로비치 기수가 최근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페로비치 기수는요, 추임마보다는 선행 선입형의 마필을 잘 기승하는 기수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바닥권이었습니다. 스타트 순발력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원체 센 편성이었어요. 뭐 퀸스타, 알파송당, 상임여왕, 은성민호 뭐 이런 마필들과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강편성에서 싸웠고요. 두 번째 경주에서는 이제 인기 2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2착을 차지했습니다. 1200m 경주거리 경험도 갖고 있고요. 이번 경주에는 지금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분명히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선행도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다만 안게이트 주로가 어떠냐 이것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4번마 정든로는 직전 경주에 이제 김혜선 기수가 탔었고 데뷔전에서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성적이 더 좋았고요. 1월 30일 날 경주에서 폐출혈이 나왔죠. 그래서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나왔는데, 글쎄요. 모습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좋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마필의 체형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더 뛸 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지금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자, 5번마 판타스틱 역으로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간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내려간 기수들이 기승하는 마필들이 매경주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직전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뒷심이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요. 조교 때 이제 채찍을 대면서 강하게 밀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마필이 반응을 합니다. 채찍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데뷔전보다는 좀 좋은 걸음이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자, 8번마 원더풀 큐티는 아마 인기마에 들어가기는 할 텐데 저는 이 마필은 솔직히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자,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는 이 9번마 레드퀸이 순발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데뷔전에서 최외곽 게이트, 순발력으로 뛰는 마필.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요즘 주로 자체가 원체 지금 외곽 주로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마필도 지금 선행을 나가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3번마 골드 스위트가 선행을 가고 2번마 서부 특급이 딱 선의권에 달라붙는 순간에 저는 이 인기마 두 마필선에서 지금 끝나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많은 전적이 있지는 않으니까 이 마필이 어떨 것이다를 말하기 상당히 좀 어렵지만 지금 보여진 모습이나 더 싸웠던 편성으로 봤을 때 2번 서부특급과 3번 골드 스위트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솔직히 보이질 않습니다. 차라리 데뷔전을 치르는 9번마 레드킨이 그냥 선행을 만약에 김호수 기수 뭐 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치고 본다 라는 생각 갖고 나가면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크게 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배팅 자체가요. 이 2번하고 3번을 믿는다면 강하게 배팅을 해야 되는데 배당의 메리트가 있냐라는 거죠. 아주 고액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경기가 좋죠. 근데 저희처럼 소액 배터, 적은 돈으로 즐기는 경마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배당에 배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저 부경 1경주 2번 서부특급과 3번 골드 스위트 이 두 마필 뿐이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번 경주는 배팅을 권하는 경주는 아닌데 이 두 마필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배팅해 볼 만하고요. 혹시나 이변을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이 4번마 정든로라든가 5번마 판타스틱 여걸, 뭐 8번마 원더풀 큐티까지도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럴 때는 2번 서브 특급이나 3번 골드 스위트 둘 중에 하나를 충마를 세우셔야 됩니다. 충마를 반드시 세우시고 이 두 조합은 빼고 배팅을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일단 마번을 추천하라고 하면 2번마 서브 특급, 다음에 3번마 골드 스위트, 9번마 레드킨. 지금 여기 써놓는 거는요, 그냥 마번 순서입니다. 현장에서의 충마는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충마는 3번 골드 스위트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골드 스위트가 전개 2점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드 스위트를 지금 충마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주인데 이 9번마 레드킨의 기습 선행까지도 한 번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큰 기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 부경 1경주 2번 서브 특급, 3번 골드 스위트, 9번 레드퀸 이렇게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6등급 3세 루키 2의 경주입니다. 자,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 혼존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5번마 매직 위스퍼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1번마 원더풀 파일이나 3번마 스페셜 팩트, 6번마 스타캐치 등이 선의권에 붙어서 이제 마지막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보여진 모습으로는 솔직히 이 네마필의 능력이 좀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선에서 끝난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문제는 이 네마필 중에서 압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압축을 안 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배당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환수가 안 됩니다. 자, 일단 원더풀 파일은요,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했습니다. 선의권에서 붙여가는 전개를 했고요.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1300m 경주거리 경험이 많은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에 2점도 있다. 근데 솔직히 안 게이트인데 게이트에 2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요즘 주로는요. 근데 어쨌든 안 게이트, 게이트 2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지금 살아나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의 상승세라는 건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점점 이게 좋아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원더풀 파일은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국산마 6등급의 고별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느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이 5번마 매직 위스퍼입니다. 자, 이 마필은 매직 댄서의 자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세네 자마들이 거의 선행 노름이었죠. 한세네 자마들이 앞선을 많이 나갔었고, 그리고 매니피의 자마는 늘 꾸준했습니다. 늘 꾸준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매직 댄서의 자마가 서울경마장에서는 상당히 그 순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필 그 매직 댄서의 자마들이 뒷심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순발력도 아주 막강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이 매직 위스퍼가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닌데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유일하게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 마필이 거의 한 6개월을 쉬고 직전에 이제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탐색으로 일관을 했고요. 이번에는 좀 만만한 편성을 만났고, 그리고 선행마가 없는 그런 편성이다라고 했을 때 조인권 기수가 아마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5번마 매직 위스퍼가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어차피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올 말도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자, 문제는 이 3번마 스페셜 팩트와 6번마 스타캐치입니다. 자, 이 마필이 2조 강영권 마방에서 동시에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번 편성에는 두 마필이 다 인기마예요. 다 인기마인데, 자, 스페셜 팩트에는 다실바 기수가 타고 있고 스타캐치는 전진구 기수가 타고 있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다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습니다. 다 김태현 기수가 탔던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 중량은 다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마필의 그러니까 기수의 모습으로 봐서는 당연히 다실바 쪽으로 추가 기울죠. 그런데 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온 그 걸음이라든가 또는 질주 스타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6번마 스타캐치가 조금은 더 앞서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좀 앞선에 확 붙여 뛰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타트가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분명히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만약에 열리면 혼자서 뛰어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가 8마필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로가 막혀서 추입을 못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또 외곽주로가 아직까지는 좀 더 유리할 가망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일날 주로 상태가 어떨 것이냐가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좀 불량 주로가 될 가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6번마 스타캐치는 좀 불리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의 전개를 5번마 매직 위스퍼가 강하게 치고 나가고 1번마 원더풀 파일이 바로 붙여나갈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6번마 스타캐치가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한 발을 노리는 이런 경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인기 많은 1번마 원더풀 파일과 5번마 매직 위스퍼 이 두 마필 조합의 입상 가능성이 좀 높은 거는 사실인데 좀 의외성을 내포하고 약간의 배당의 메리트를 생각한다면 이 6번 스타캐치도 무시는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당의 메리트는 지금 8마필부에 출전을 안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고배당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배당을 깰 수 있는 마필이 6번만 스타캐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원더풀 파일, 5번마 매직 위스퍼, 6번마 스타캐치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중에서 5번마 매직 위스퍼 순발력을 좀 발휘해서 걸음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육성심사 합격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 좀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많은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조촐한 편성도 아닌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마필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진마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게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경마는 서울 경마장도 마찬가지고 부경 경마장도 마찬가지고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마필들은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있어서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좀 앞선을 장악하고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자, 간단히 전개를 좀 보시면, 자, 이번 경주는 이제 4번마 블루 캡틴, 그리고 8번마 스피드 마스트, 그리고 9번마 글로벌 최고 등이 앞선에 쓸 것으로 보이고요. 선의권에서 이제 7번마 원더풀 로켓, 뭐 5번마 원더풀 리얼티, 이런 마필, 그리고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연승 글로리 등이 좀 따라오는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않겠죠. 자, 이런 전개로 간다면 평범한 전개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전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앞선에 나오는 마필들이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솔직히 이번 경주는 어느 마필이 앞선을 장악할지도 모르는 마필입니다. 모르는 경주예요. 자, 저는 이번 경주 편성을 어떻게 보냐면 10번마 퀸즈대로가 외곽에서 휘어감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 10번 퀸즈대로가 만약에 앞선을 서서 나오게 되면 나머지 마필 선행마들이 좀 어려운 전개들이 될 거고요.
직선 주로에서 이 10번마 퀸즈대로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리고 능력상은 가장 앞서 보이는 9번마 글로벌 최고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 10번마 퀸즈대로를 넘어서느냐죠.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 9번마 글로벌 최고에는 김혜선 기수, 10번마 퀸즈대로에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세 좋은 7번마 원더풀 보브캣이 아마 지금 주로 상태라면 신윤석 기수가 절대 안게이트로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안쪽으로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보통 선입의 꽃자리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가 선입의 꽃자리인데 이제는 경남 그 부산 경마장, 부경 경마장에서 요 자리가 지금 최근에는 이 꽃자리라고 할 수가 없죠. 죽음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아마 신윤석 기수가 외곽에서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에 직선 주로에서도 역시 외곽으로 추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이 5번마 원더풀 리얼티하고 7번마 원더풀 보브캣 이 두 마필이 좀 인기마입니다. 왜냐면 직전 경주에 이제 3착을 다 했죠. 거기다가 이 원더풀 리얼티는 좀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닥권에 있던 마필인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원더풀 보브캣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21년,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나왔다가 장기 휴양을 하고 주행 심사를 거쳐서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개월 만에 출전한 경주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데뷔하고 나서는 이 순발력, 그러니까 스타트가 잘 안 되던 마필인데 직전 경기는 좀 앞에 붙여서 나왔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좀 느린 경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더풀 보브캣하고 원더풀 리얼티가 직전 경주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3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인기마 대열에 들어갈 텐데, 저는 원더풀 보브캣은 앞선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원더풀 리얼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일단 9번마 글로벌 최고 이 마필이 지금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특별경주 3개를 다 우승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정지 기간이었죠. 그리고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인기마이 기승을 했고요. 이 글로벌 최고는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앞선 전개도 가능하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8번을 나와서 직전에 준우승을 한 게 최고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발전 기대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 마필은 아닌데 어쨌든 점점 나아지는 걸음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편성이 약해졌다라는 거, 이런 면에서는 이 글로벌 최고가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테고요. 보여준 능력으로는 제일 낫다라고 보고, 퀸즈대로는 계속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 이 마필은 원래 인기권의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팔리던 마필인데 단점이 좀 마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몸싸움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붙여 뛰어드는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이 그렇다고 도주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에서 몸싸움을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그 길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경주 저는 이 10번마 퀸즈대로가 몸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도주를 하라는 뜻입니다. 도주를 한다면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직전 1600m를 뛰었는데 뭐 기록은 역시 안 좋았죠. 그런데 거리를 지금 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퀸즈대로가 앞선을 만약에 나가게 되면 솔직히 저는 잡을 말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좀 앞서서 뛸 수 있는 4번마 블루 캡틴, 그리고 7번마 원더풀 보브캣, 능력상 앞서 있는 9번마 글로벌 최고, 제가 그리는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10번마 퀸즈대로까지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높게 보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이 9번마 글로벌 최고는 가장 좀 유리한 전개, 그리고 능력상도 좀 앞서 있다. 거기에 기술까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번마 글로벌 최고는 이번 경주에서는 좀 빠지기 어려운 마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구경 4경주입니다. 1400m 국산마 역등급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오늘의 편성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편성입니다. 이게 왜 어려운 편성이냐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요, 앞뒤가 다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부진마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 뭐 입상할 것이다, 이거를 예상하는 것도 어려운데, 솔직히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다, 선행 후보군이 뭐뭐다,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 순발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뒷심 막강하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경주는 전개를 과연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근데 그 전개를 예측하는 것도 깝깝해요. 왜? 보여준 모습이 있어야지 전개 예측을 하는데 원체 무진마들이니까 보여준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뛰었던 스타일을 봐야 되는데 다 바닥권에서 뛰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들이 어쩌다 저쩌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느냐? 결국 기술을 봐야 됩니다. 기술을 봐야 되는데 최근 부산에서 잘 나가는 기수, 여기 지금 김혜선 기수, 조인공 기수, 이 두 기수 정도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수가 5명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요, 글쎄요, 마필의 능력이나 전개 이런 것보다도 의지가 좀 강한 기수나 마방이 좀 강하게 마필을 몰아서 끝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예상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다만 1번마 더 프린세스, 지금 모주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뒷심을 좀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지금 1400m 경주거리란 말이죠. 14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이 1400m는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는 마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마필들이 잘 뛰는 경주거리입니다. 근데 뭐 이번 경주는 그런 마필은 없기 때문에 일단 모두 다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럼 그 다음에 어차피 앞선이 상당히 느릴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주 흐름이 느리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죠. 근데 제가 말하는 지금 뒤에서 올라온다는 뜻은요, 지금 보여준 모습이 그렇다라는 뜻이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올라오는 말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1번마 더 프린세스, 이 마필이 좀 뒤에서 올라올 만한 힘을 좀 갖고 있고, 인기마인 3번 집마크, 이 마필이 지금 인기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번 편성이 어떠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번을 나와서 3착 한 번 한 게 다인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떤 뭐 싸움을 해봤느냐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인 3번마 진마크를 저는 강하게 보기도 좀 어렵고요. 그나마 제가 보고 있는 건 8번마 메이저포스하고 9번마 스타티스입니다. 지금 이번 경주는 3번마 진마크, 8번마 메이저포스, 이 두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를 갖는 가운데 9번마 스타티세 정도가 복병권으로 분류되는,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그만한 그런 인기도를, 사전 인기도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인기마 중에서는 3번마 진마크가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요. 8번마 메이저포스나 9번마 스타티세, 이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기수입니다, 기수. 기수를 놓고 보는 거고, 8번마 메이저포스는 지금까지 뭐 16번을 나와서 이 3착 2번 한 게 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싸움을 해봤던 마필이죠. 앞선에 붙여보기도 하고 뒤에서 올라오기도 해보고 이런 모습은 좀 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메이저포스나 스타티세가 3주 만에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출주 주기를 좀 앞당겨서 나오기는 했어요. 나와서 앞당겨 나오긴 했는데 편성의 호기는 만났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웬만하면 베팅하지 마십시오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건데 뭐 그렇게가 됩니까? 베팅은 다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마필은 1번마 더 프린세스, 8번마 메이저 포스, 9번마 스타티셋, 이렇게 세 마필 정도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솔직히 강한 믿음보다는 편성에 있어서 편성이 원체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싸움을 해봤던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1600m고요. 국산마 5등급 연료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4경주에 이어서 역시 편성이 어렵습니다. 근데 4경주와는 좀 다른 의미죠. 지금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강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산마 5등급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00m라는 경주 거리를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 이 1600m는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좀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고수의 파워, 5번마 그랜드 축제, 6번마 대호평정, 7번마 스톤 브라운,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더 퍼스트 팩터 등입니다. 자, 과연 이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은 많은데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계속 오늘 경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나오질 않고 있는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들이 지금 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번 경주에서는 좀 선행마를 잘 타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3번마 고수의 파워,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3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좀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좀 높고요.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면서 최근에 기세가 좋은 5번마 그랜드 축제, 이 마필이 선위권에서 지금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스톤 브라운이 신윤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건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마필은요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앞선에서 좀 경주를 주도할 수도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좀 앞선에서 나올 마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3번마 고수의 파워나 5번마 그랜드 축제 등이거든요. 이 두 기수의 기승술에 과연 신윤석 기수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스톤 브라운을 가지고 신윤석 기수가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픈 선행 승부를 하게 되면 삼선 정렬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거리적 손해를 좀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안게이트인 6번에 있는 이 대호평정, 이 마필도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7번마 스톤 브라운이 상당히 좀 불리한 전개가 될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0번마 구스타도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구스타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페로비치 기수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외곽에서 휘어감을 수 있는 더 퍼스트 팩터가 초반에 강승부를 펼친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다 어려운 전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더 퍼스트 팩터가 초반 앞선 전개 좀 강승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자력으로 이 12번마 더 퍼스트 팩터가 버티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경주의 전개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말이 이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어떤 스타일로 전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입상마의 윤곽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마필이 만약에 휘감고 나와버리면 앞선을 뛰는 마필들, 뭐 3번마 고수의 파워, 5번 그랜드 축제, 6번 대호평정, 7번 스톤 브라운도 초반에 힘한 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투데이스타와 2번마 바람공주입니다. 자, 이 두 마필이 저는 능력상
위에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전개죠, 전개. 왜? 앞선의 마필들이 좀 인기 있는 앞선의 마필들이 전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1600m에서 초반에 힘 한 배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직선주로 해서 걸어갈 가망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때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1번 마 투데이스타와 2번 마 바람공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1번 투데이스타, 2번 바람공주, 3번 고수의 파워, 그리고 5번 그랜드 축제까지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일단 이 5번 그랜드 축제가 아마 이번 경주 충마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 마필이 지금의 기세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은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2번마 바람공주, 그리고 앞선에서 버텨볼 3번마 고수의 파워, 이 두 마필이 과연 어떤 승부를 펼칠 것이냐. 근데 또 공교롭게 김혜선, 서승훈 기수입니다. 이 승부도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1200m 단거리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경주 태역자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2마필 출전을 하고 있는데, 본 예상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외할 마필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 좀 벗어나 있는 마필들을 좀 일단 뭐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자, 2번마 히드보이 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웁니다. 자, 그리고 4번마 탐라 하늘 역시 2주 만에 출전이고요. 그 다음에 8번마 동부월드 역시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외하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3번마 골든 썬더볼트 이 마필이 지금 1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냥 뭐 출주의 의미를 두고 나오는 마필도 있고, 직전 경주 너무 좋아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운 그런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 기세 좋을 때 한 번 더 출전하자는 의미에서 출주 주기를 좀 빨리 가지고 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도 제가 무조건 빼는 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빼는 거는 아닌데, 일단 2주 만에 나왔다는 얘기는 말한테는 좀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뭐 완전히 앞서 있다,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강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8번마 동부월드는 분명히 인기마입니다. 계속해서 그 국산마 육군에서 2착을 연속 차지하고 승군전에 나오는 비교적 신마죠. 3번 나와서 2착 2번 하고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 2주 만에 나왔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승군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산마 육군에서 싸웠던 마필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편성 자체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2주 만에 나와서 버틸 수 있느냐. 물론 유현명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2kg의 감량 이점, 거기에 500kg가 넘는 거부의 마필,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는 승군여에서 당장 이 마필을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번마 골든 썬더볼트가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순발력은 좋은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직전 주행 심사 모습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휴양을 했어도 요즘은 옛날처럼 뭐 병치레 때문에 휴양하는 마필들보다는 컨디션 조절 때문에 휴양하고 이런 마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주행 심사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마필을 구태여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필은 19주 만에 나오는 단점도 좀 있을 뿐더러 주행심사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공백기의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경주의 단독 선행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주를 할 수 있는 단독 선행의 말은요, 선입권이 만약에 두터워지게 되면
이 단독 선행하는 마필은 마지막까지 버틸 가망이 높습니다. 왜? 선의권의 마필들이 서로 견제하면 치고받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선의권이 그렇게 두터운 경주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마 골든 썬더볼트도 역시 제외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10번 킹비드, 11번 아델 축배, 12번 A1 플러스, 이게 직전 경주의 세 마필이 같이 뛰었습니다. 보시면 거의 착차 없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마필들이요. 착차 없이 들어왔는데 지금 조건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12번 A1 플러스가 0.5의 부담 중량 감량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델 축배는 원래 최원경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지금 달라진 겁니다. 그럼 요 달라진 거에 의해서 직전 경주의 순위가 바뀔 것이냐? 충분히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가 착차가 없었으니까요. 다 몰려 들어왔으니까. 특히나 이 1번, 지금 12번 게이트에는 A1 플러스는 직전 경주의 1번 게이트였어요. 인기 2위 마필이었습니다. 그 분명히 능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죠. 근데 안게이트가 상당히 좀 불리하다. 3월달부터 안게이트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안게이트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한 게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외곽으로 나왔다면 전진구 기수가 이마필을 가지고, 이마필은 그래도 전진구 기수가 비교적 좀 잘 타는 마필인데, 이마필을 가지고 12번 게이트에서 과연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죠. 근데 이마필도 18번을 나와서 지금 2천만 5번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거는 다 나왔다는 얘기죠. 자, 저는 이번 경주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마필로 보는 게 이 11번마 아델 축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마 골든 썬더볼트가 강하게 선행을 치고 나가고 거의 도주성으로 나갈 텐데 마지막에 끝걸음은 분명히 무뎌질 거고요. 바로 그 뒤에 붙여서 갈 수 있는 말이 아델 축배입니다. 최근 임기현 기수 상당히 좀 컨디션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마필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의 가망성을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승분한 이후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부터 이제 기세가 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에 좀 앞선에 붙여서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면 마지막 한 발을 분명히 쓸 수 있다라고 보고요. 킹비드는 저는 이 마필은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밋밋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없죠. 특징이 없다 보니까 물론 뭐 라스트 끝걸음은 좀 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건 경주거리가 지금 1200m예요. 단거리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킹미드가 올라올 시간과 타임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인 킹세터데이는 기복마입니다. 상당히 좀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거의 뭐 아니면 도인 승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이 참 필수고요. 저는 여기서 성장 기대치를 갖고 있는 이 1번마 영보스가 전개에 이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마필은 붙여 뛰어서 다시 말하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지금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한 편성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 6번마 서브킨이 이 뒷심으로는 떨어지는 말은 아닌데 생각보다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차만 했었던 마필이거든요. 계속 아쉬움을 주고 있었던 마필인데 결국은 이 마필은 결정력 부족이죠. 그러니까 근성이 좀 약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을 놓고 강하게 배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번마 영보스, 5번마 킹세터데이, 11번마 아델 축배, 12번마 A1 플러스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 11번마 아델 축배 이 마필의 전개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200m 단거리 혼합 3등급 연령오pen 핸디캡 경주입니다. 전체 9마필이 출전한 조촐한 편성인데 그나마 오늘 경주에서 좀 괜찮은 마필들, 좀 재미있는 승부가 가능한 그런 마필들이 나온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경주에는 제가 좀 부경 경마장에서 향후를 좀 기대하는 그런 마필들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발전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들, 최근에 부진하지만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만은 있지만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밌는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제 5번마 금화카이로스. 자, 이마필이 기본 사이즈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싸웠던 마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편성,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저는 솔직히 제일 앞선다라고 봅니다, 이마필이. 근데 문제는 장기 휴양마죠, 지금.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주행심사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주행심사는 주행심사일 뿐이니까 그냥 통과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뭐 띄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행심사 기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뭐 2초 3에 들어왔으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금악 카이로스라는 마필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좀 약하다. 전 이렇게 보고요. 이 금악 카이로스는 좀 순발력을 가지고 앞선에 붙여뛰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앞선이 되게 강한 그런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양 복귀 전에 좀 전개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악 카이로스는 이제 5세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올해 뭔가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원체 고가인 마필입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긴 하는데 향후에는 좀 지켜볼 수 있겠지만 이번 편성은 솔직히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번 경주 전개를 보면 4번마 월드삭스하고 외곽에 있는 9번마 느닷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휴양 복귀전을 치르는 5번마 금악 카이로스가 과연 어느 정도 빨리 붙일 수 있느냐죠. 자, 여기에 이제 선입권으로 붙일 수 있는 말이 2번마 스피드 매치나 3번마 천년의 강, 그리고 8번마 뭐 무적 불패 등이 이 선두권에서 호시탐탐 이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4번마 월드삭스와 9번마 느닷이 과연 어떤 승부를 할 것이냐죠. 자, 월드삭스는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1착 1번, 2착을 3번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복승률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근성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이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싸웠던 마필들을 보면 편성이 그렇게 약한 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은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혼합 4군에서 뛰었던 마필이고요.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데 상대가 아주 강해졌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질주 습성이 유사한 인기마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월드삭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자, 9번만 느닷은 늘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늘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원체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자, 직전 경주 카피댓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했는데 그때 위닝 댄서를 이긴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 느닷도 만만히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엔 페로비치다. 그리고 외곽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9번마 느닷도 쉽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인데 다만 안게이트의 발빠른 마필인 4번마 월드삭스가 있고 또 금화카이로스도 초반에는 어쨌든 붙여 나올 거란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어떤 승부가 될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이 갑니다. 자, 제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말은 2번마 스피드 매치입니다.
자, 현장 상황만 별 이상이 없다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기는 2번마 스피드 매치가 충마입니다. 제가 이 예상 방송을 하면서는 충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가끔 이제 충마를 좀 볼 때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저는 2번마 스피드 매치. 왜? 이 마필이 뛰는 그 스타일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싸움을 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직전 경주 좀 아쉽죠. 에코선을 못 넘어섰다는 거.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움을 했어요. 다만 직전에 이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임성실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또 레이팅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부담 중량은 올라갔죠. 이 부분이 조금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임성실 기수가 타고 1착도 했던 마필입니다. 1600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놀라운 순발력은 아니지만 앞선이 경주의 흐름이 빠를 때 그 흐름에 붙여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피드 매치를 지금 이번 편성에서 가장 강하게 보고 있고 이 4번, 8번만 무조건 빼. 아마 제 예상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마필 추천을 상당히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재미도 많이 봤었는데 최근 두 경주는 조금 아쉬운 승부를 했죠. 그러니까 승군 이후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자, 승군해서 상군 경주에 두 번을 뛰었습니다. 물론 혼합군 경주는 아니었고 국산마 상군 경주였지만 일단 어쨌든 국산마 3군에 좀 적응을 좀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번 경주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4km의 감량 이점을 안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마필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는 4번마 월드삭스와 9번마 느닷의 선행 승부에 2번마 스피드 매치와 8번마 무적 불패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과연 마지막에 이 앞선의 마필들을 순발력 좋은 두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4번 월드삭스와 9번 느닷이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선행 경합을 한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스피드 매치와 8번 무적 불패가 더 좋은 전개가 될 거고요. 만약에 4번 월드삭스나 9번만 느닷 둘 중에 어느 한 마필이 3코너, 4코너 지점에서 치고 나가버리면 한 마필은 어렵습니다.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오긴 좀 어려운데 치고 나가는 마필은 버틸 가망이 높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그 앞선의 마필을 넘었을 텐데 저는 그 마필로 2번 스피드 매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 스피드 매치, 4번 월드삭스, 8번 무적 불패, 9번 느닷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2번마 스피드 매치가 전개에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8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600m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군계 일학이 하나가 있죠. 5번마 바베 어리언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제 3.5의 부담 중량 증가가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기는 한데 뭐 1등급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이제 그 영웅 루이스에 이어서 이제 2짝을 차지했고요. 이 마필은 단거리, 장거리를 가리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경 경마장의 1등급 경주, 그러니까 최상위군 경주에서 늘 인기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5세 수말이고요. 지금이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 바베어리언의 입장에서는 편성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승의 호기를 만났다. 그리고 우승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후차권이 문제인데 후차권이 좀 오리무중입니다. 다 그만해요. 다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 마필이 3번마 굿캐스팅과 9번마 킹 오브 더 매치입니다. 자, 3번마 굿캐스팅은 이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그러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뒷심이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김혜선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을 가지고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직전은 이제 1200m 경주거리였죠.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굿캐스팅이 기본적으로 스프린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1200m에서 지금 1600m로 경주 거리가 늘었다는 거는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경의 1600m는 앞선의 마필들, 앞선에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3번마 굿캐스팅이 1600에서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경주에 뒤에서 올라올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거리가 뭐 1800이나 2000m 이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굿캐스팅을 강하게 보는데 1600m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아무리 뭐 김혜선 기수라 하더라도 그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부담 중량까지도 지금 58이에요. 물론 이 마필이 58을 달고도 준우승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58.5로 이제 무너졌던 거고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경주의 흐름에 말려들 가망이 높다. 그러니까 뒤에서 놀 가망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인기만데 저는 과감히 좀 제외하려고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좀 위험한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전개로 봤을 때 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자, 9번마 킹 오브 더 매치.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상당히 좀 호기록이죠. 근데 다만 문제는 이 마필은 이제 2군 마필이에요. 2군 마필인데 2군도 아직 안 뛰어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군, 혼합 3군에서 우승을 하고 2군 승군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1군 경주에 점핑을 했습니다. 물론 뭐 2군 경기가 없어서 1군 경주에 점핑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1군마들 편성 중에서는 센 편성은 아니죠. 바베어리언을 제외하고는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9번마 킹 오브 더 매치도 최시대 기수가 감량 이점을 안고 강하게 말몰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2군 말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1군 경주예요. 그러니까 1군에서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걸음이냐 아니냐를 재볼 수는 있는데 당장 1군 경주에 지금 점핑을 해서 그것도 2군 경주도 아직 안 뛰어본 말이 1군 경주에서 나와서 입상을 한다. 이것도 좀 문제죠.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이 해볼 만한 편성이라는 거죠. 왜? 킹 오브 더 매치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엔 1600m 경주거리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초반에 최시대 기수가 최근에 물오른 기승술이라면은 초반 승부를 분명히 할 겁니다. 했을 때 이 마필을 잡을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는 거죠. 저는 바베어리언이 이 킹 오브 더 매치를 과연 어느 순간에 넘어서느냐 이거에 따라서 킹 오브 더 매치의 입상 가능 여부가 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베어리언이 최근까지의 행보 요즘의 좀 모습을 본다면 앞선의 마필들을 그렇게 빨리 압박하지 않습니다. 직선 주로까지 몰고 가서 압박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킹 오브 더 매치도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바베어리언이 어차피 유현명 기수 입장에서 편성 자체가 약하다. 나보다 강한 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반에 강한 압박으로 나와버리면 킹 오브 더 매치 어려운 승부가 좀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2번마 마탈탈. 자, 1등급의 승부를 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외곽 게이트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과 계속 붙었기 때문에 이 마하타이탄이 초반에 좀 힘한 배에 실패하고 해서 경주를 실패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요 이번 마하타이탄 입장에서는 단독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에 이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번 마하타이탄이 앞선에 나가는데 괴롭힐 수 있는 말이 9번마 킹 오브 더 매치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외곽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2번마 마하타이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순발력 강한 마필들과 싸웠죠. 뭐 1번마 영웅 루이스, 대망의 길, 닥터카슨, 여기에 뭐 대망의 길, 히티의 감, 미러클 드리밍 이런 마필들이랑 계속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마타이탄이 선행을 가는데 괴롭힐 수 있는 말이 킹 오브 더 매치 정도뿐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2분만한 얘기죠. 그러니까 마타이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고 보고 여기에 또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악착 같은 말모를 한다면 저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2번마 마타이탄의 선행에 5번마 바베어리언의 마지막 따라가는 전개 이 그림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 이외에도 4번마 헌치라든가 7번마 뉴욕 망치 뭐 8번마 월드톱도 역시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도 호시탐탐 기회는 노리겠지만 저는 지금 이번 경주는 강력한 축에 있는 경주거든요. 강력한 축에 있는 경주에서 이말 저말 다 건드려서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환수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압축을 할 수 있게 압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압축이 안 된다면 적어도 지금 이 정도 경주라면 조합수 2개, 3개만 돼도 솔직히 환수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압축이 될 자신이 있다면 배팅을 하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배팅보다는 관전을 해야 되는 경주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2번 마하타이탄, 5번 바베어리안, 그리고 9번 킹 오브 더 매치 이렇게 세 마필만 추천을 합니다. 세 마필만 추천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바베어리언은 이번 편성에서 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2번 마하타이탄이 선행 승부를 한다면 저는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번과 2번의 단방 조합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